근데 우리 형님들 지금 뭐 이렇게 먹을 만한 거 좀 건지셨나? 아니 먹고 있나? 지금 좀 먹어야 될 낀데. 왜냐면은 제가 지금 지수는 약간 TQQQ는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게 지수는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지수는 요렇게 잘라 먹는 게 좋다라고 나팔한데 올라가냐 설마? 왜 고자가 보이지? 테이버님 제가 1년 4개월 동안 어디 좀 갔다 와서 그러는데 요즘은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3월 타이밍이에요. 관망보다는 3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8월이 조금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수요일날 CPI 지표 발표만 좀 괜찮게 넘기면은 8월은 빈집이거든요. 그래서 8월 빈집 느낌에 지금 선업도 9월 만기니까 아마 선업 만기 9월까지는 롱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는 그 다음 12월까지는 약간 좀 크게 흔들리는 장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 장 기준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선업 만기 기준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12월 그리고는 3월 그 다음 6월 그 다음에 9월 12월이야. 근데 딱 지금 지난 어떻게 보면 흐름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코로나 때도 뭐 그랬었죠. 코로나 때도 딱 그 저점이 3월 선업 만기일이었거든요. 딱 찍고 돌렸단 말이야. 이게 미국에서는 이거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흐름으로 혹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터졌을 때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쭉쭉 내려꽂고는 여기서 탁탁 돌려가지고 착 올라와서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코로나 때.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2020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 12월이 또 고점이었어. 그러니까 딱 요거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연결로 보면 보이나? 얘가 2021년 10월부터죠. 네, 10월부터고 요때가 2021년 12월 선호 만기입니다. 요때 고점 찍고 난 뒤부터 쭉 밀렸죠. 그리고는 3월에 요때 저점이지. 3월 14일. 요때가 선호 만기일 거예요. 1분기 내내 내려꽂다가 선호 만기 끝나고 딱 돌립니다. 요때가 뭐냐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애플 주구장창 매수했을 때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러고 난 뒤에 매수하는 형이 큰손 형이 다 샀다 그러고는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딱 바닥 찍은 이때가 보시면 이때가 6월 그 선호 만기. 그러니까 지금 올해도 지금 흐름이 어땠냐 그러면은 12월에 고점 딱 찍어 놓고는 원웨이 하락. 그러고는 버핏 형이다 이러더니 원웨이 하락. 지금 6월부터 9월에 어느 시점이 지금 순간인데 지금 순간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0치기 0차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뭘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뷰가 이래요. 여기 고점, 여기 저점. 그럼 어디? 대충 중간. 이번에는 여기까지 한번 0치기 0차 하고는 몰라. 9월 선언 만기는 여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 왜 모르느냐? FOMC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6월 FOMC가 이때 지나고요. 7월 FOMC가 이때 지났잖아. 그러고 난 뒤에 8월은 지금 9월 FOMC 직전까지 빈집이거든. 그래서 월스트리트 형들도 8월에 약간은 썸머 랠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 9월 FOMC 때 우리가 금리를 얼마 올리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서 0.75 올렸고요. 여기서 0.75 올렸어. 그러면은 지금 선언 만기 전에 FOMC가 바로 전주거든. 그지? 전전주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선언 만기가 3주 금요일이고요. FOMC가 9월 초주야.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 이쯤 와 있지. 이쯤 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만하다라는 어떤 그 여론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 왜? 이게 떡락인데 그래서 밑에서 받쳐주는 게 뭐가 있는데 실적은 받쳐주거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대. 경기 침체는 이 뒷얘기죠. 그러면 지금 보통 주식시장이 얼마? 6개월 정도 뒤를 바라보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그럼 6개월 정도 뒤가 뭐가 중요해요? 9월에 FOMC에서 0.75를 하느냐 0.5를 하느냐 이러면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얼마가 되느냐 요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관점에서 보실 때 지금 우리는 혼돈의 도가니는 언제 열릴 거냐 9월 1주부터 혹은 8월 마지막 주부터 FOMC가 어디로 가냐 하면서 흔들흔들 들썩들썩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럼 그 상황에서 8월은 아직도 우리 이제 2주차야. 앞으로 적어도 2주 동안은 뭘 보고 달릴 거냐 CPI 보고 달리겠죠. 그리고는 고점 딱 찍을 때쯤 뭐가 나오냐 PC가 나옵니다. 아마 요런 흐름을 보고 있어요. 형들 근데 그거 알아. 올해 초에 이버 형이 2월에 엔솔 쌍장 그 뒤에 올림픽 그 뒤에 세린메이 그 뒤에 여름휴가 어쩌고 저쩌고 결국 연말이랬어. 이건 코스피. 아니 우리나라는 LG엔솔 상장이 너무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려꽂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난 뒤에는 뭐 올림픽보다는 지금 뭐 중국의 셧다운 그것 때문이고요. 그러고는 세린메이 때문에 오래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름에 이제 올라오다가 또 뭐지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빠지거든. 미국장만 잘 가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요상하게 여름에 빠져. 그거 있고 그러고 난 뒤에는 추석 지나면은 연말 되면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몰라 일단 기다려보자. 시장 조지고 있는 거야. 형들 정신 차려야 해. 조용히 하세요. 예. 그래도 2차전지 좋잖아. 2차전지는 뭐 아직 살아있고
한국 안 죽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9월 FOMC 전에 분명히 그 전에 달린다라는 건 CPI만 좋게 나오면 달릴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9월 FOMC가 지나면 뭐 있는데? 우리 11월에 선거 있죠. 이게 누구누구? 미국과 중국의 선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거 직전에 뭐 할까요? 더 첨예한 정치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만을 펠로시가 방문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규제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의 뭐 중국은 선거는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밑에 하나가 되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올 것이고 미국 역시도 민주당이 좀 더 과격하게 때릴 건데 공화당이 중국 때리는 걸 딱히 반대하진 않아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중국 미국 둘 다 정치니까 정치에 의한 뭔가 혼돈의 도가니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11월 선거가 지나야 미국은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때 방향성이 중요한 건 뭔데? 이게 바로 12월 FOMC까지 기준금리가 어디로 갈 거냐인데 우리는 11월에 FOMC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월에 FOMC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냐?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렇습니다. 2.25에서 2.5.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연말 기준금리 얼마? 3에서 3.5. 지금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말하는 연말 기준금리 혹은 목표금리는 얼마냐? 3.5에서 4입니다. 지금 조금 달라요. 왜냐면 파월 의장이 보는 것과 그리고는 그 소위 말하는 좀 매파라고 보는 인플레를 공격적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그 연은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3.5%를 보는 건 둘 다 맞아. 근데 3.5% 위로 보냐 3.5% 아래로 보냐? 대충 지금 평균값은 12월에 3.5% 정도 간다라는 건데 이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어느 정도 추세인데 여기에서 3.5%까지 가는 게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3.5는 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과연 이렇게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경제가 버텨내냐? 그리고는 겨울 되면은 또 있지 누구? 유럽이 버텨내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부르는 미국, 중국, 유럽에 모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에너지 대란이죠. 중국 지금 시진핑 집권한다 그러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중간선거잖아. 지금 11월, 12월 되면은 전 세계 3대 시장이라는 곳이 전부 다 뚜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 데이터가 살아있냐라는 거죠. 고용 데이터가 이때까지 살아가느냐라는 거지. 그리고 인플레가 언제 꺾이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요 방향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다들 그러잖아. 1년 내에 경기 침체 옵니다. 내년 초에 경기 침체 옵니다. 내년 초에 급락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대충 각이 나왔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정말 이거를 쭉 넘어갔을 때 지금 2023년도에 무엇 경기 침체가 오면은 요때가 왔을 때 그리고는 금리 인상에 의해 가지고 2023년도에 뭔가 하나의 그 큰 문제 뭐 그리스의 부도 이탈리아의 부도 이런 거 아니면 러시아의 디폴트 진짜로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셔야 되냐 이때 주가가 버티냐라는 거죠. 아까 누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채 위기 나오고 지금 뭐 쓰레기 정크 기업들 다 이게 부도 나면은 빅테크가 좋은 기업만 죽죽하는 거 아니냐 맞지? 제가 아침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막 터져 나가고 막 부도 나고 이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결국 월스트리트 형들이 M&A로 냠냠 짭짭하는 거지. IMF 때 삼성전자를 샀듯이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 동네에서 짱 먹는 애들을 싸게 살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빠졌다 간다라는 거지. 그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다른 국가들 다른 기업들 이런데 문제가 좀 심각하게 터지면은 우리는 지금 루나 사태 때도 생각을 했죠. 루나가 터졌을 때 혹은 우리 뭐 그 전에 뭐 이탈리아 재정위기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탈리아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탈리아만 골로 가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에 투자한 사람이 골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또 골로 갑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또 골로 간다 이거지. 중국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 부동산이 문제가 있으면 중국이 무너지냐? 아니지. 거기에 돈을 넣은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돈이 말랐네? 야 잠깐만 딴 거 팔아. 그러면은 팔아 했던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야 내 거에 빠져. 야 팔아. 이게 패닉이죠. 이게 패닉 연속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다가 나는 내 자산이라 생각하고 나는 이거 내 투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자가 될 생각으로 이걸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말이야. 이 채권을 들고 있었는데 말이야. 이게 막 날라가. 막 가격이 막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내 거 왜 떨어져? 어디까지 떨어져? 안 돼! 이러면 손절 치면은 이게 자산 가치가 한번 폭락이 확 왔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언제 2023년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2위로 슈팅 랠리 고점 들고 올라가는 이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지금은 일단 8월에는 우리가 조금 안심하는 8월엔 좀 우리 피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조금은 좀 그 마음을 좀 놓는 대신에 무엇을 준비하는 중간선거 어떻게 돼요? 연말 기준금리 어떻게 돼요? 그리고는 내년도에 불확실성이 요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이 앞으로 남겨져 있는 과제라는 거죠. 안 터트리고 갈 수 있냐?
아니면은 조금 터트리고 가냐? 아니면은 개 박살내고 가냐?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조금은 물음표를 갖고 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국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를 3,300으로 놓고 보고 밑에를 얼마? 2,300으로 놓고 봤을 때 대충 중간 따지면 얼마? 한 2,700?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는 LG엔솔이라고 하는 물타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낮게 보면은 한 2,600? 요 사이 정도가 코스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또 보실 수 있냐 그러면은 지금 중국 지수를 좀 보시면은, 지금 중국 지수를 좀 보여드릴게요. 상하이 지수 반등 많이 줬어.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다시 빠지고 있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지수 움직임도 좀 많이 좀 살피는 편인데, 왜 살피냐 그러면은 중국 애들이 글로벌을 좀 선행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편인데,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로 얘들 작년 연말부터 빠진 거는 마찬가지예요. 작년 연말? 작년 11월부터 빠졌지. 쭉 빠지고는 얘들이 저점 찍었을 때가 4월입니다. 4월. 얘들은 루나 사태 때 오히려 올라갔어. 그리고는 이제 바닥이 상하이가 2,800에서 2,900에서 대충 2,900에서 3,400까지 올라갔어요. 500포인트 올라갔다는 소리거든요. 얼마? 바닥에서 찍고 올린 게 거의 한 20% 올렸어요. 상하이 기준으로. 20% 올리고는 지금 떨어지고 있지. 왜 떨어지냐? 이유 없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근데 나스닥도 지금 오른 게 바닥에서 한 2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보다는 미국이 더 강하지. 왜냐면 미국은 자사주 매입 소강 많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 있는 게 어느 정도 포인트? 지금 13,000 정도 와 있죠. 여기서 많이 올라가봤자 한 5%? 여기서 많이 올라가봤자 5%예요. 계속 위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지금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중국도 바닥 찍고 얼마? 20% 올라가더니 내려갔어요. 미국도 지금 바닥 찍고 한 20% 올랐어. 더 갈 수 있냐? 더 갈 여력은 분명히 있지. 미국은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중국은 실적 안 좋냐? 중국도 실적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뭐 달러를 들고 있고, 미국이 모든 인플레이션을 지금 수출하고 있고, 미국이 달러 가지고 모든 어떻게 보면 수요를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미국장이 더 짱짱할 거다. 그거는 맞아. 그래서 미국이 막 40% 50% 올라가고 정고점을 뚫을 거냐? 그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지금 한 이 정도 왔는데 한 5% 10% 더 가면은, 야 이거 고점 대비 저점 대비 딱 중간 정도 나오네. 그러면은 뭐예요? 이 정도면은 팔아도 되지. 여기서 사냥들이, 여기서 사냥들이, 여기서 사냥들이. 이쯤 보면 판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장단기 고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장단기 저점이 될 수 있지. 나스닥 기준 얼마? 11,000. 그리고 고점은 14,000?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뷰 자체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니 뭐 저점이 11,000까지 또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니겠지. 그럼 대충 200주 보면은 200주선이 12,000 정도 와 있고요. 고점은 여전히 14,000. 이런 식으로 등락을 보여주면서 움직일 것이다. 대신에 9월 전까지는 이거 찍는 거는 어렵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심각해지면서 정치전이 격해지면서 야야야야 미국 진짜 저 중국 진짜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또 빠지는 거고요. 그죠? 뭐 관세 다시 올리니 뭐 하니 뭐 불바다를 하니 이런 얘기하면 떨어지다가, 아니야 실적 좋아, 아니야 야 민주당 지겠는데, 야 공화당 이러면서 왔다 갔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요 불확실성 때문에, 요 불확실성이 지금 무엇? 시장의 고점을 막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해결이 되어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좀 이렇게 진정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항상 그 미국의 선물 시장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미국은 선물 시장이 항상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도 그렇고, 그리고는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버블 고점도 그렇고, 선물 시장이 그 선물 선호 만기가 큰 변환점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달리더라도 언제? 12월 3주 이후에 달릴 거야. 이게 뭐 산타랠리. 우리는 9월 3주까지는 무엇? 9월 3주부터 뭐 12월 3주, 9월 3주 이후에는 뭐? 이거는 중간 선거 눈치 보는. 그리고 우리 6월 3주부터 지금까지는 완만한 반등, 요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좀 눈치를 보면서 트레이드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은 재밌는 트레이드 장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다시 한번 우리 박현상 차장님의 선수들이 환장하는 장이 지금 열려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카톡 드렸거든요. 아 형님 요새 재밌는데 장 이랬더니 요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넣었다 뺐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 12월까지는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하셔도 되지 않나. 12월까지는 오르긴 어렵다. 대신에 재밌는 장은 펼쳐질 것이다. 요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 시장 전망, 선물 시장을 보면 답이 보인다.